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나를 증명하라. 골드 칼라의 시대.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당신 브랜드 연구소 소장 까칠마녀 조연심입니다. 자, 이 책을 9번째 쓴 책이거든요. 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쓴 책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언제 쓴 책이 제일 좋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쓴 책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나올 책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책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느냐? 그냥 제가 쓴 책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제일 많이 축적됐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그래도 저자로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나를 증명하라. 골드 칼라의 시대. 표지에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열정적인 삶을 축적하라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표지 뒤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은 검색 가능한가? 거래 가능한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 이제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 전적으로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정답이 아닌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에는 아이디어,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필요한 외부 역량을 끌어올 수 있는 아웃소싱 능력을 겸비한 골드 칼라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실수가 허용되는 경험을 중시하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스로 훈련하며 전문성을 키워간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한 준비 상태로 그 기회를 맞아들이는 법을 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도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당신의 역량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라. 자, 이 표지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지은이로서 소개된 여기에 조연심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고용하고 해마다 새로운 책을 내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온오프라인에 연결시키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온 지 9년째. 조연심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를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는 미래는 골드칼라의 시대가 될 거라 말한다. 골드칼라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며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는 공개를 꺼리는 수많은 리더들의 개인 브랜딩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상품과 기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책에는 그가 이전 세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여행처럼 즐기고 일과 삶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골드 칼라의 시대를 증명하고자 한다. 자기소개에 보니까 굉장히 뭔가 엣지 있게 많이 한 것 같으네요. 그리고 목차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1장은요. 4차 산업혁명과 인재혁명이라는 제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자 골드칼라의 출현. 그래서 누가 골드칼라인지 그리고 누가 기회와 부를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칼라는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고요. 당신이 AI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재혁명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2장은요. 골드칼라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섹션으로 미래 일의 생태계에 속하는 단어들이라든지 무소속 프리랜서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딴짓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2장에 속해 있습니다. 자, 3장.
나라는 브랜드를 증명하는 법에 대해서 나를 증명하는 프로젝트 기획법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법, 결국은 검색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플랫폼에서 존재를 알리는 방법도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하는 일이 곧 나라는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골드 칼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력 분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업무 능력을 구체화하시고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고 개념화 능력, 그리고 증명화 능력으로 본인의 몸값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몸값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사는 골드 칼라의 삶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프롤로그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침반과 지도를 마련할 때. 제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전업주부였다가 말하자면 경력이 아예 무였죠. 경단녀도 아니야. 경력 무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 직장의 정상에 섰다가 다시 홀로 서기를 통해서 조연심이라고 하는 지금의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그 직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9년, 10년째 살아온 지금의 이야기가 서두에 좀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왜 혼자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례를 통해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그의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일자리를 찾았다. 저도 벼룩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일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그냥 이 주어지는 일자리를 찾아서는 그 일자리는 주로 다 대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허드렛 일에 속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걸 소개를 좀 해놨고요. 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40%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해야 전망이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앞으로 기업 내부에 고용되기보다는 기업 외부에서 계약 관계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프리랜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일반적이라는 거를 미리 예견을 한 거죠. 우리 요즘에 왜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꼭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정규직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을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오랜 시간 고용돼서 일하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일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무얼만 만들어내면 된다?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일들에 제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앞으로는 더 일반적이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 두 갈래 중 하나다. 고용되거나 계약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시키는 일을 하거나 사장이 되어서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며 살게 된다. 물론 나이 들수록 실력이 출중해질수록 고용되기보다는 고용하며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누구나 그 일의 끝에는 사장이 된다는 말이다. 아니면 계약 관계로 어떤 일을 하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책임을 지며 살게 된다. 사실 그 과정에서 나도 나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왔습니다. 고용이든 계약이든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죠.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내 시간이나 기술,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 선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것처럼 상대방도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 형태가 고용인가 계약인가만 다를 뿐이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골드칼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골드칼라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골드칼라가 도대체 뭔지 이걸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로 육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18세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로 힘을 근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육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주로 인재였고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자들은 대부분 인죄에 해당했죠.
그러다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갑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이 도입이 되고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투입해서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속한 게 바로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예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는 인간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손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일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파란 색깔 노동복을 입고 일을 했죠. 그래서 블루 칼라 워커라고 하는 게 바로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입는 옷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옵니다. 20세기에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만든 건 바로 컴퓨터의 등장이죠. 자,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인재였어요. 감 잡으셨죠? 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전성 시대가 바로 20세기 정보화 시대의 인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우리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을까요? 공부할 때. 이랬더니 다른 분들 제가 질문을 해보면 주로 머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머리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머리를 쓰려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책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딱 한 대 때리면서 야,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세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우리가 썼던 우리의 신체는요, 주로 눈과 손과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버티고 앉아서 오랜 시간 많은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리에 담았다가 자격증 시험 볼 때까지 잘 건사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주르륵 덜어내서 머리가 개운해지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뭔 얻었어요? 자격증은 얻은 거죠. 자,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주로 다 머리에 암기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했지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20세기가 끝나고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뭐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고 물어봐도 대부분 다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21세기를 지식 창조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연결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식을 창조한다? 지식을 여지까지 우리는 암기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을 창조한다? 그럼 21세기에는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머리요 라고는 대답하는데 그럼 머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머리를 쓴 적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 머리를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건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언제 나오느냐? 텍스트를 읽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뇌를 스캔을 해보는 그 실험을 했을 때 한 분의 뇌는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스캔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TV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러면 다 알아. 바보 상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다른 분의 이 뇌를 스캔했는데 그분은 뭘 하고 있느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결국 21세기 지식 창조 사회에 아이디어로 먹고 살고 생각을 하고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로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바로 골드 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골드 칼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몇 세기형 인재로 살고 계십니까? 노동자, 육체 노동자, 단순 육체 노동자, 고도의 정신 노동자, 아니면 아이디어 노동자.
본인이 블루 컬러인지 화이트 컬러인지 골드 컬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미래 일의 생태계에 속하는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들을 보면서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말씀드리는 단어들과 연관된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소속,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디지털 노마드, 마이크로 기업가, 디지털 네이티브, 프리 에이전트, 스마트 워크, 앙트러프러너, IoT, 퍼스널 브랜드, 플랫폼, 네트워크, 아웃소싱, 협업, 빅데이터, 디지털 평판 경제. 어때요? 지금 이 단어 불러드렸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하고 딱 연관돼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 살고 계신다. 앞으로도 AI하고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만약 이 단어를 들었는데 도대체 저게 어디다 쓰는 단어들이냐, 아주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시대 아이디어 노동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의 다른 시대의 노동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단어만 하면 이걸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쉽게 저 단어들을 받아들이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무소속이에요.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해요. 아시죠? 프리랜서는 언제 일하고 언제 놀고 언제 먹고 언제 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반면 돈도 프리하다 라는 게 프리랜서죠. 저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칼럼니스트로서의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강사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쇼 진행자로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인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전 세계 어디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이란 뜻이고요. 마이크로 기업가, 굉장히 작은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저는 사실 네이티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노는 시대를 말하는데 디지털 이미그랜트, 저는 디지털로 이민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이고요. 스마트 워크를 통해 일을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업무가 전달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게 스마트 워크죠. 그리고 앙트러프러너 기업가이고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드 조연심이라는 퍼스널 브랜드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아웃소싱, 주로 제가 다른 데 아웃소싱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 상태로 일을 하고요. 저도 제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 형태로 일을 진행하면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데이터로 온라인의 기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빅데이터가 디지털 평판 경제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만들면서 오늘의 조연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혀 낯선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 가능하시죠? 언젠가 페이스북에 제 책 나를 증명하라를 필사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무려 한 17장에 걸쳐서 직접 필사를 해내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 어린 그 모습으로 제가 지켜봤는데 아마 오늘 이 방송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유난히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심리학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내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언제든 좋은 것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자존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진다는 말이다. 자, 이제 자신이 골드 칼라임을 증명하기 위한 3가지 능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케팅은 기본입니다. 잘 팔릴 만한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며 실제로 잘 파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생각하고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고객을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팔 수 있는 서비스, 즉 재능, 정보, 기술, 물건 등을 팔아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모든 업무가 판매와 관련되어 있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온라인 포스터를 공개하고 소셜 방송을 하고 책을 발간하고 뉴스나 잡지에 소개되는 것과 같이 외부의 명성을 쌓는 일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일까지 모두 마케팅 활동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제조, 메이킹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당신의 핵심 역량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를 아웃소싱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다 저렴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신만의 구체적인 업무 능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되고요. 셋째, 브랜딩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콘텐츠로 유통되는 과정이 곧 브랜딩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서비스는 왜 필요한지, 다른 경쟁자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당신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증명하는 모든 게 바로 브랜드 자산이 된다는 말이죠.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제일 강조해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JTBC 드라마 라스트에 나왔던 건데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양복이든 주먹이든 신뢰가 생명이지. 이범수가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지만 실력으로든 아니면 진짜 신뢰할 만한 어떤 다른 인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 하면 딱 그 사람 하고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증명하라 골드 칼라의 시대. 요즘에 해시태그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 책 어떤 키워드로 딱 정리할 수 있느냐,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검색 가능한. 검색 가능한 당신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해시태그 거래 가능한. 마케터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할 수 있게끔 상품도 만드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세 번째 해시태그 바로 지속 가능한.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과 함께하면 신뢰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재미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셔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3가지 키워드, 검색 가능한, 거래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런 당신을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나를 증명하라 골드 칼라 시대 조연심 저자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